런던의 쌀쌀한 가을 아침, BBC 본사 건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평소라면 지하철의 북적거림과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 알림음에 짜증을 냈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지도 모를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엠마 브라운. 편집장 마이클의 우렁찬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편집장님. 자네를 위한 특별한 소식이 있네. 내 사무실로 와보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제가 그토록 바라던 마이클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하네, 엠마. 자네가 2024 파리 올림픽 특파원으로 선발됐어.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꿈꾸던 그 자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올림픽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앞에 놓인 것입니다. 정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네의 열정과 노력을 모두가 인정했어. 특히 지난번 평창 올림픽 관련 특집 기사는 정말 인상적이었지. 그의 말씀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한국의 완벽한 대회, 운영과 세계를 놀라게 한 첨단 기술들에 대해 심층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한국에 대한 경이로움이 이번 파리 올림픽 취재의 밑거름이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특별할 거야, 엠마. 프랑스와 한국의 협력이 돋보이는 대회가 될 거라고 해. 자네가 그 현장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해 주길 바라네. 마이클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창에서 보여준 한국의 저력이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한껏 들뜬 상태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마주친 동료들은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했습니다. 엠마, 설마? 제 절친한 동료 사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파리 올림픽 특파원으로 선발됐어요. 와, 정말 축하해요. 엠마라면 충분히 해낼 거예요. 사라의 진심 어린 축하에 저는 더욱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 다시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할 책임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엠마 듣자 하니 이번 올림픽에 한국의 참여가 상당하다던데. 사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고 해요. 첨단 기술부터 친환경 시설, 문화 행사까지. 한국의 색채가 파리 곳곳에 스며들 거래요. 와, 대단하네요. 평창 때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죠.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걸요. 사라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평창에서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세심한 준비성이 파리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지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피에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요, 엠마.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자리잖아요.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근데 제 일은 어쩌죠? 피에르는 런던의 유명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가 우리에겐 새로운 도전이 될 거예요. 파리는 미식의 도시잖아요. 당신의 실력이라면 분명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피에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우리 둘 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게다가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에르가 언제부터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던 걸까요? 한국 음식이라고요?
언제부터?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파리에서 한국 음식이 대세잖아요. 특히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가 인기래요. 이번 기회에 한국 음식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피에르의 말에 저는 새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실감했습니다. 음식을 넘어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한국. 이번 올림픽을 통해 그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단순한 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통해 펼쳐질 문화의 향연, 기술의 경연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을 한국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담아내야 합니다. 파리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의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요? 중얼거리며 눈을 감는 순간 제 마음속엔 이미 파리 올림픽을 향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피에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긴장되나요?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하지만 기대도 돼요. 특히 한국 선수들과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런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파리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저는 문득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여보, 이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특히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다음 날, 저는 BBC 파리 지국으로 출근했습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문득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엠마,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지국에 한국인 스태프가 새로 왔대요. 제 옆자리 동료인 소피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우와,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한국 관련 취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한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BBC 파리 지국의 새로운 한국인 스태프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녀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씨. 저는 엠마 브라운이에요. 정말 반가워요. 지원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그녀는 한국과 프랑스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역할이 정말 기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정말 기대돼요. 특히 이번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올림픽 곳곳에서 빛을 발할 거예요. 예를 들어 개폐 회식에서 사용될 홀로그램 기술이나 선수촌의 스마트 시스템 등이 모두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으로 구현된다고 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욱 흥미가 생겼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기술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요. 며칠 후 저는 올림픽 준비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지원 씨와 함께 나섰습니다. 파리 곳곳에서 올림픽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선수촌에 들어서자 지원 씨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들 모두 한국의 친환경 건축 기술이 적용되었어요. 태양광 패널과 빗물 재활용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에너지 효율이 최대화되었죠.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우리는 계속해서 경기장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경기장에는 최첨단 IT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스마트 관중석 시스템도 한국 기술이에요. 지원 씨가 설명했습니다. 관중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경기장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자신의 기술력과 문화를 선보이는 거대한 무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집에 돌아와 피에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놀라워요. 그런데 엠마, 혹시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소식 들으셨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 곳곳에서 한국 음식 페스티벌이 열린대요. 우리도 한번 가봐요. 피에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꼭 가봐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보여줄 놀라운 모습들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중얼거리며 눈을 감는 순간 저는 이미 다음 날의 취재가 기다려졌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갈 올림픽의 역사, 그 현장을 제가 직접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파리의 거리가 올림픽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걸린 올림픽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평소보다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 현장 취재를 나가는 날입니다. 지원 씨와 함께 첫 번째 목적지인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원 씨, 이번 주경기장 건설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번 주경기장의 지붕 구조물은 한국의 첨단 건축 기술이 적용되었어요. 초경량 고강도 소재를 사용해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성을 극대화했다고 해요. 현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경기장이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지붕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가볍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게다가 이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내장되어 있어서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자체적으로 생산한다고 해요. 지원 씨가 덧붙였습니다.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 보니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관중석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스크린들은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지원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이 적용되어 경기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관중들의 반응까지 분석해 경기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기술들이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정말 기대돼요. 다음으로 우리는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선수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들 모두 한국의 모듈러 건축 기술로 지어졌어요.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는 쉽게 해체해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대요. 환경을 생각한 지속 가능한 건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선수촌 내부를 둘러보니 곳곳에 첨단 기술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작동하는 출입문, 음성 명령으로 제어되는 실내 환경, 심지어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스마트 미러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한국의 IT 기술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파리 시내를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 곳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봐요, 엠마 씨. 지원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한 카페에서 비빔밥을 먹고 있는 파리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와, 파리에서 비빔밥을 팔다니 놀랍네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음식이 파리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특히 건강에 좋은 한식이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랍니다. 우리는 그 카페에 들어가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원 씨,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파리에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제는 음식을 넘어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번 올림픽은 그 정점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에 감탄했습니다. 기술, 문화, 음식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피에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정말 놀랍네요. 피에르가 동의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그 순간들을 제가 직접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파리 올림픽 개막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리마다 각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개막식 현장인 센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개막식은 센 강을 무대로 펼쳐질 예정이었고 한국의 첨단 기술이 대거 동원된다는 소식에 저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엠마 씨, 이번 개막식에서는 한국의 홀로그램 기술이 대규모로 사용된대요. 옆에서 지원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센 강 위에 거대한 홀로그램 쇼가 펼쳐질 거래요. 개막식이 시작되고 정말 센 강 위로 환상적인 홀로그램 쇼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무용수들, 강 위로 솟아오르는 에펠탑, 하늘을 수놓는 오륜기 등 믿기 힘든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우와, 정말 굉장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 선수단 입장이 시작되었는데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차례가 되자 아나운서가 북한 선수단이 입장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원 씨,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지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엠마 씨. 아나운서가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소개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실수예요. 저는 즉시 BBC 본사에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단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선수단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선수단 대기실 앞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 선수단장이 나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실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무시한 중대한 잘못입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선수단장의 단호한 태도에 주변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내용을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그 후 IOC와 프랑스 조직위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실수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실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선수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들끓었고 해시태그 RESPCTKOREA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한국과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리포트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문화와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막식 실수 이후 며칠 동안 파리는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연일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각국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프랑스 정부의 대응을 취재하기 위해 엘리제궁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실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원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엠마 씨, 큰일 났어요.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시작됐대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느 정도예요? SNS를 중심으로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 불매가 시작됐대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즉시 프랑스 기업들의 반응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루이비통 본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며 한국 고객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과 우리 기업은 무관하지만 프랑스 기업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고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파리 시내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응원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번 실수로 한국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의 미안한 마음과 존경의 뜻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도 문화의 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한국어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실수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놀라운 성취와 문화를 깊이 존경합니다. 이번 올림픽이 양국 간의 이해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한국 정부도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프랑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리포트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두 나라가 어떤 협력과 우정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개막식 실수 이후 파리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직접 체험하고 취재하기 위해 파리 시내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파리 5구에 위치한 소르본 대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어 강좌 수강 신청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어 강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한국어 강좌 담당 교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막식 사건 이후 한국어 강좌 수강 신청이 평소에 5배 이상 증가했어요. 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정말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요? 사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죠. 한국어를 배워서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파리 시내의 한 서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국 관련 서적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석권하고 있어요. 서점 직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경제 성장에 관한 책들이 인기가 많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의 기적 한강에서 세계로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을 다룬 이 책은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저는 파리 시내의 한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손님이 부쩍 늘었다면서요? 제가 주인분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개막식 이후로 프랑스 손님들이 크게 늘었어요. 특히 비빔밥과 김치찌개 같은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심지어 일부 손님들은 한국어로 주문을 하려고 노력하시기도 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한 프랑스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한식을 맛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비빔밥이 훌륭했죠.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앞으로 자주 찾을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저녁에는 파리 시내에서 열린 즉석 태권도 시범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많은 파리 시민들이 모여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태권도의 힘과 아름다움에 매료됐어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 수양의 방법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하루 종일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오히려 양국 간의 이해와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대회 운영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선수촌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불만에 찬 선수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이 너무 좁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한 미국 선수가 불평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컨디션을 유지하라는 건가요? 선수촌 내부를 둘러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좁은 공간, 부실한 방음, 그리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온수, 공급 중단 등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 유독 분위기가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선수단이 머무는 구역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했습니다. 한국 선수단 관계자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가져왔고 심지어 매트리스까지 교체했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 한국에서 영양사와 물리치료사도 동행했고요. 한국 선수들의 방에 들어가 보니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쾌적한 환경, 최첨단 운동기구,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IoT 기기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주경기장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멋진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해요. 한 관중이 불평했습니다. 게다가 청결 상태도 좋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평창 올림픽 때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국의 완벽한 시설과 운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평창 때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다른 나라들이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올림픽조직위원회 자문으로 참여 중인 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올림픽 운영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었나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죠.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도 똑같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대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강점이었던 것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의 문제점들이 오히려 한국의 뛰어난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아닐까?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리포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설과 운영의 미흡함은 올림픽의 감동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완벽한 준비와 시스템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낸 한국의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파리 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저는 한국 선수단의 특별한 대처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단과는 확연히 다른 그들만의 준비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 선수단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철저한 보안 체계와 함께 선수들의 동선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C의 엠마입니다. 한국 선수단의 특별한 준비에 대해 취재하고 싶은데요. 한국 선수단 관계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의 노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기쁩니다. 선수단 숙소 내부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최첨단 장비들, 24시간 가동되는 의무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마트 영양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롭네요. 이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은 각 선수의 경기 일정, 종목 특성, 개인 체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식단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시차 적응을 위한 특별 식단까지 준비되어 있죠. 이어서 한국 선수단의 자체 급식 시스템을 둘러보았습니다. 현지에서 구한 식재료로 한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규모와 체계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음식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영양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식재료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치고 선수 개개인의 영양 요구 사항에 맞춰 조리됩니다. 다음으로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기업이 제공한 첨단 훈련 장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훈련 방법을 제시합니다. 코치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상현실 VR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실제 경기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미리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 선수들은 파리에 오기 전부터 이곳 경기장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한 선수가 말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 선수단장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수단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뿐인 기회이기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한국 선수단의 철저한 준비 과정을 취재한 후 저는 그들의 독특한 선수 관리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와 컨디션 유지에 관한 한국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선수단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 그들의 일과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선수들과 함께 일어나 첫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명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멘탈 코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정신적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 끝난 후 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준비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각자의 경기 일정과 신체 상태에 맞춰 영양사가 특별히 준비한 식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식재료인 인삼, 홍삼 등을 활용한 특별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영양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체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전 훈련이 시작되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수들 모두가 손목에 특별한 기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기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기기는 선수들의 심박수, 체온, 근육 피로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각 선수의 최적 훈련 강도와 휴식 시간을 결정할 수 있죠. 점심시간, 저는 한국 선수단의 특별한 휴식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힐링존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치료법인 침술과 현대의 첨단 의료 기술이 결합된 독특한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침술은 선수들의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최신 물리치료 기술을 접목해 회복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죠. 오후에는 선수들의 멘탈 트레이닝 세션에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가 진행하는 이 세션에서는 VR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은 실제 경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압박감을 미리 경험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 선수단의 최고 책임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선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승패는 때로 0.01초 차이로 결정되죠.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바로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철저하고 과학적인 선수 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스포츠 기술을 넘어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종합 예술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선수 관리 시스템을 보며 우리는 미래 스포츠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은 분명 세계 스포츠 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런 혁신적인 방식들이 앞으로 전 세계 스포츠 훈련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스포츠를 넘어 의료, 웰빙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하는 한국의 밤 행사가 파리 시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긴 줄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행사에 참여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줄 서 있는 한 프랑스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K-파프,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접한 한국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오늘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다채로운 한국 문화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복 체험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음악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음식 체험 코너였습니다. 저도 그 흐름을 따라 비빔밥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비빔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이에요. 요리 시연을 하던 한국 요리사가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영양 밸런스가 뛰어나죠.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저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의 조화, 고추장의 매콤한 맛, 참기름의 고소한 향.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음식 체험 후에는 K-파프 댄스 클래스에 참여했습니다. 전문 댄서의 지도 아래 BTS의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K-파프 댄스는 단순한 춤이 아니에요.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동작, 표정 관리 그리고 팀워크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K-파프의 퍼포먼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땀을 흘리며 춤을 추다 보니 어느새 K-파프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의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 기술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VR을 통해 한국의 명소들을 가상 여행하고 AI 통역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전시용이 아닙니다. 기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한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의 힘을 직접 경험한 오늘, 저는 왜 한국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밤 행사를 취재한 후 저는 한국의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스포츠 정신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의 끈질긴 투지와 스포츠맨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찾았습니다. 새벽부터 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훈련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훈련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선수들의 팀워크였습니다. 개인 종목 선수들도 서로 돕고 격려하며 훈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코치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 나아가 국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오후에는 파리 시내에서 열린 즉석 태권도 시범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많은 파리 시민들이 모여 태권도의 화려한 기술에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시범단장이 설명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에요. 예의, 인내, 극기, 절제 등의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죠. 시범이 끝난 후 많은 파리 시민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며 문의를 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정신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선수단의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바로 올림픽 승리를 기원하는 재래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우리 선수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자신감을 줍니다. 선수단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죠. 의식 중 선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스포츠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에 선보인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경기장과 선수촌에 적용된 한국의 IT 기술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저는 메인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 스타디움 시스템이 적용된 곳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술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 스타디움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관중들에게 최적의 경기 관람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좌석별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개인화된 경기 정보를 제공하죠. 심지어 화장실 대기 시간까지 알려줘 관중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실제로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경기 데이터와 선수들의 상세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경기장 전체가 숨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선수촌의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의료기술과 IT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합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각 선수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컨디션 관리 방법을 제안하죠. 심지어 부상 위험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선수들의 가상 모델을 만들어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실제 경기 전에 다양한 전략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한 코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오지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총집약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센터를 통해 올림픽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합니다.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교통 상황부터 경기장 보안, 심지어 도시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기업이 개발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올림픽 기간 동안 사용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우리의 친환경 기술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기쁩니다. 하루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앞선 기술이 아닌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한국 기술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새로운 협력 관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프랑스의 문화예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큰 화제였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파리 시내에 새롭게 설치된 스마트 시티존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IT 기업들이 프랑스 정부와 협력하여 만든 미래 도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설계가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죠. 스마트 시티 존 곳곳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교통 시스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 그리고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기술들이 실제로 파리 전역에 적용된다면 도시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것 같아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이미 파리 시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전체 도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전시회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찾았습니다. 이 전시회는 한국의 기술 기업들과 프랑스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만든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홀로그램 기술로 재현된 모나리자가 관람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VR 기술을 활용해 고흐의 그림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체험관도 있었습니다. 이런 협업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어요. 한 프랑스 예술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 예술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양국 정부 간 협약 체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 협약은 문화,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양국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협약 체결식이 끝난 후 저는 양국 대표들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번 협력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프랑스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기술과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나라만의 발전이 아닌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한국 대표도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혁신과 전통이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은 단순한 국가 간 교류를 넘어 세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세계의 미래를 그리는 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협력은 우리에게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 다음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기대감에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예요. 한국에선 어떤 또 다른 모험들과 색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 날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